자, 북한 김정은이 북한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알려져 있는 정치국 회의를 개최를 했습니다. 조선중앙TV에서도 이 모습을 상세히 보도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상당히 이례적인 경우라고 합니다. 판문점 남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개최되는 북남 순회 상봉과 회담에 대하여 언급하시면서 당면한 북남 관계 발전 방향과 조미 대화 전망을 심도 있게 분석 평가하시고, 자, 조선중앙TV의 보도까지 나올 정도의 정치국 회의. 이게 뭐 어떤 자리입니까? 무슨 회의입니까? 네, 그러니까 북한에서 지금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을 최초로 터뜨리는 걸 정치국 회의를 통해서 터뜨린 겁니다. 아하. 그전까지는 북한 내에서 일체 보도를 안 했었던 겁니다. 네. 근데 그 절차를 이제 제도적 지배를 우리는 가고 이제 정상국가로서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최고 권력기구인 노동당 정치국 회의, 그 집체적인 모임을 통해서 선언함으로써 이제 북한은 정상국가로서 국제사회에 나가고 있다. 이런 걸 이제 과시하기 위해서 저렇게 이번 유달리 정치국 회의를 크게 대서특필하고. 그렇군요. 중요한 일을 앞두고 최고 의사결정기구라고 할 수 있는 총정치국 회의에서 이 내용을 처음으로 터뜨렸다, 공개했다, 예.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제 북한이 이렇게 원탁회의에서 회의하는 거를 네. 보여준 것은 정말로 이례적입니다. 네. 그러면 원탁에 앉으면 김정은의 수월성이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네. 원탁회의에 나타나는 사진을 내는 것도 좀 이례적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현재 조선중앙TV에서 얘기 안 했지만 북한의 그 조선중앙통신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하고 네. 북미 정상회담에서 할 얘기들 전략 전술을 김정은이가 발표를 했다 얘기가 돼 있습니다. 전략 네. 전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과거에는 그냥 일방적으로 지시해서 이런 회담을 하고 그랬는데 정치국 회의라는 회의체를 이렇게 통해서 하는 것은 노동당의 결정이다. 앞으로 회담이 잘못돼도 나는 책임이 없다. 아하. 나는 책임의 일부만 진다. 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그런 책임회피 같은 그런 거다. 개인의 결정이 아니라 최고 의사결정 기구의 결정이기 그렇죠. 때문에 노동당- 책임 문제에서 자유롭겠다. 그렇죠. 노동당 전체 결정인데 네. 나 개인의 책임이 아니다는 것을 이제 하나 얘기하는 것이고 네. 또 하나는 내일 4월 11일 날 최고위원회가 열립니다. 네. 분명히 거기 열리게 되면은 거기에서 북한이 과거에 헌법 전문에다가 핵보유국을 집어넣고 네. 그다음에 핵보유국 지위라는 얘기에 법령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네. 법령을 개정하고 헌법 전문을 바꾸려고 그러면 네. 최고위원회 의결을 통과해야 됩니다. 네. 그런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정치국 결정이 없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네. 그런 얘기를 내일을 목표로 해서 그런 얘기를 한 거 아닌가. 아하. 그런 결정한 거 아닌가 이렇게 한번 추정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백악관 원탁회의를 물론 따라한 것은 아니지만 저 회의를 연상시킬 만큼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하고 있다. 이렇게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원탁과 다른 어떤 자리가 가진 의미가 뭐냐? 원탁은 일단 위원회 체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냐면 동등한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거기서 이야기를 하고 거기서 결론을 내온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제 일직선 그 회의 같은 경우는 그건 지시와 지시를 받는 이런 관계거든요. 그동안 사실 우리가 북한에서 모든 회의는 보면 김정은이 지시를 하고 받아줬고 이런 것만 봤지 않겠습니까? 지난번 장성택 처형이라든지 그다음에 북한의 핵실험이라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원탁에서 결정이 됐어요. 그건 뭐냐면 결국 이제 정상국가라는 것들. 지금 이제 우리가 공식 명칭을 국무위원장이라고 이제 부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김정은 입장에서는 지금 북미 정상회담과 남북 정상회담 앞두고 자신들이 정상국가라는 것들을 좀 더 과시하고 네. 또 협의체로 운영된다는 걸 과시하기 위해서 아마 저런 모습들을 연출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우리 이 원탁 회의를 보면은 네. 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정치국 상무위원과 정치국 위원이 있습니다. 네. 정치국 상무위원은 총 5명이고 네. 정치국 위원이 14명입니다. 총 네. 20명이 되는데 현재는 11명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하게 안 나온 사람이 김정각 총정치국장인데 이 사람이 여기 안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나 신변에 무슨 이상이 있는지 아하. 그걸 우리가 주시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김여정하고 김영철이는 정치국 후보위원회에서 참석해서 뒤에서 서 있을 수는 있지만 앉아 있을 수는 있지만 네. 의결권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잠깐 이현정 의원이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안 박사님, 이 북한 정치국 회의에서 지금 9번 김정은이 집권한 이후에 9번 열린 회의인데 굉장히 굵직굵직한 것을 결정했다라고 아까 잠깐 언급하셨어요. 대표적으로 어떤 일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2013년 12월에 장성택을 처형하는 걸 결정을 했고 이 자리에서요. 예, 바로 그 자리에서 설정했고 또 작년에 9월에는 바로
북한의 지금까지의 마지막 핵실험은 이제 6차 핵실험을 결정했고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를 결정했기 때문에 이제 의원님 말씀대로 과거 이제 김정일 때는 그냥 이 비서국에 의존해 가지고 정치국을 거의 그냥 무명한 그런 기구로 전락시켰는데 그리고 이제 측근 정치로서 소수 부부장들을 가지고 통치했는데 김정은 시대는 이제 7차 당대회도 열고 또 정치국도 부활시켜서 내가 다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집단 지도 체제로 네. 한다. 이런 노동당 본래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겠다. 그런 것입니다. 지금. 네. 자, 그리고 정치국 회의를 보도하는 조선중앙TV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호칭에 약간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을 말씀드리려는 건지 먼저 들어보시죠. 조선노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領導자 김정은 동지의 지도 밑에 4월 9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가 진행됐습니다. 지금 보면요. 직함을 국무위원장까지는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노동당 위원장이라고까지도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김정은 위원장을 향해서 직함을 얘기할 때는 이 세 가지를 원래 다 불렀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고사령관, 군과 관련된 명칭을 뺐어요. 네, 저것도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네. 당, 정, 군에서 이제 소위 북한이 그 상권 분립이라는 걸 그런 식으로 표시하는데, 네. 당 노동당 위원장은 이제 중국 공산당 시진핑과 비교를 할 때 당 총석이, 네. 두 번째 국무위원장은 중국의 이제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그런데 이제 중국도 군사위원회 주석까지 잘 안 부릅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국 갔다 온 이후에 또 이 최고사령관을 싹 빼버린 건 이번 저 정치국 회의를 계기로 이제 우리가 정상국가, 국제사회에서 굳이 그 정상 지도자를 군의 통수권자까지 호칭해주는 날은 아하. 거의 없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좀 북한이 뭔가 변하려는 시도는 아닌가 이렇게도 좀 부드러운 이미지를 예. 보이고 대외적으로 좀 변신을 하겠다. 그렇죠. 부드럽게 보이겠다. 이런 의중이 담기지 않았나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제가 이제 아까 하나 빠진 게 있어서 네네. 추가 말씀드리면 김정일 시대에는 회의를 거의 안 하고 네. 김정은 시대는 회의를 해서 정상국가 모양을 바뀌지 않습니까? 네. 김정일이가 그 회의를 실현하는 건 자기가 언변이 없고 해서 회의를 주저하는데 굉장히 그 컴플렉스 느꼈고 또 하나는 사람들을 모아놓으면 쿠데타 가능성이 있다. 반드시 작당을 하게 되니까 사람들을 모이지 않게 하겠다라는 그것 때문에 회의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평양예술단의 관람 앞서서 저희가 30대 해외파 그리고 간부 자녀들 중심으로 관람객들이 모였었다라고 분석을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1호 행사로 특권층 가족 위주만 관람을 했기 때문에 불만이 좀 많았다. 뭐 이런 얘기가 돌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중앙당과 내각 간부들, 즉 출신 성분이 정말 좋은 그런 집안의 그 구성원들만 저 동평양 대극장에서 있었던 공연 관람석에 앉을 수 있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고요. 평양에 사는 다른 일반 그 시민들, 그러니까 공연장 근방에도 뭐 여러 시민들이 살았을 텐데 그런 일반 시민들은 이 근처에 얼씬도 하지 못했다. 그럼 이동을 통제당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레드벨벳의 빨간 맛 우리도 좀 즐기면 안 되냐 이런 푸념들이 그 나왔다는 후문입니다. 네. 뭐 북한 주민들 이틀 전부터는 공연장 근처에는 아예 이동도 못하게 통제를 해서 불만이 많았고 더구나 또 누구는 보고 우리는 평양 시민이 아니냐 불만이 높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남측 예술단의 평양 공연을 아직도 북한에서는 실황 중계를 녹화 중계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양 시민들이 USB를 통해서 방송을 다 돌려보고 있다는 얘기가 또 도네요. 그렇죠. 이게 뭐 북한 사람들이 지금 우리 한국에 대해서 음악, 드라마, 노래는 뭐 귀신같이 보고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USB라는 수단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네. 제가 볼 땐 아마 중국 쪽에서 우리 대한민국 방송에 하는 걸 이제 녹화를 한 걸 그걸 바로 USB로 제작해서 북한의 장마당에 들어가면 이게 하나의 어떤 언론의 전파 수단으로서도 되지만 상업적인 수단이 되는 겁니다. 네. 장마당에서 돈을 버는 방법은 뭐 쌀도 팔고 고기도 팔지만 이 USB를 팔아서 돈을 버는 게 그만큼 이 수요가 급증하니까 네. 이게 뭐 국경을 넘어서 평양까지 가는데 아마 24시간 이내에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아까 정말 빨간 맛을 못 본 사람들은 그렇게라도 봐야 이게 속이 풀리질 않는 겁니다. 이 빨간 맛을 본다는 얘기가 이제 자연스럽게 나오는 표현이 됐군요. 그런데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 USB를 통해서 유통되는 유통의 그 근원지가 사실은 단속반들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단속반이 그걸 단속에서 뺏어가지고는 저들이 가서 돈을 받고 파는 겁니다. 그럼 뭐 하려고 단속합니까? 그러니까 단속반이라는 건 당국에서 만들어 놨지만 어쨌든 자기네가 그걸 빼앗았는데 이 아까운 걸 거기에 다 모일 거 아닙니까? USB들이. 모이죠. 모이고 이제 단속반도 지역별로 다 있지만 그 사람들이 그걸 날쌔게 잽싸게 전파시키는 역할도 하고 또 돈을 버는 역할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장마당에서 USB가 아주 주요 품목으로 거래되고 있다는 게 참 재밌네요. 신기하고. 그런데 이 USB에 담긴 평양 공연 실황 내용 중에 유독 인기 많은 가수가 백지영 씨라고요? 백지영 씨가 사실 뭐 노래도 뭐 저도 좋아합니다만 네. 특히 이제 잊지 말아요라는 네. 노래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북한에서 공연했고 김정은도 사실은 백지영 씨에 대해 굉장히 관심을 표명했죠. 근데 이 노래가 보면 아이리스라는 그 드라마의 그 사실은 이제 OST입니다. 근데 아이리스라는 드라마가 보면 이제 남과 북의 어떤 뭐 공작원들끼리 뭐 대결을 하고 또 거기서 사랑이 싹트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한 그런 드라마인데 사실 그런 내용들을 담아서 이제 가사에도 담았어요. 이제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 북한 주민들한테 다가가는 이 가사의 어떤 가진 의미가 또 상당한 것 같습니다. 네. 또 노래 창법 자체가 또 특히 이게 이제 북한에서는 들을 수 없는 그 창법으로 이렇게 노래를 하기 때문에 네. 굉장히 심금을 울렸고 당시에 보면 이 화면에 보면 그 관람객들 중에서 눈물이 글썽글썽하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네. 이제 그런 걸 보면 실제로 이 노래가 상당히 좀 파고드는 그런 힘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지금 돌고 있는 USB에 담긴 그 방송부는 우리 남한에서 방송했던 그걸 녹화해서 중국으로 가져가서 다시 북한으로 들어가는 그런 루트입니까? 어떻게 되는 그게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 저 연길시나 네. 이 뭐 도문이나 가면은 네. 위성으로 해서 우리 방송을 그걸 다 보고 네. 그래서 이제 중국 사람들이 그걸 녹화해 가지고 네. 북한으로 이제 집어넣으면 북한에 이제 장마당이 퍼지게 되는 겁니다. 네. 자, 다른 한편으로요. 윤상 감독이 이 현송월 단장에 대해서 영재보육 교육을 받은 것 같다. 그 능력이 매우 출중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무슨 말을 했는지 자세히 볼까요? 네. 못하는 악기가 없다. 다방면에서 재능이 많은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같이 만나서 일을 해보니까 속속들이 그 능력과 재능을 볼 수 있었겠죠. 특히나 또 음악적인 재능이 뛰어난 두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눈에 알아본 것 같아요, 윤상 씨가. 네, 윤상 씨 아마 마음에 쏙 들게 일을 해주니까 재능도 크게 보였을 수 있는데 어쨌든 음악무용대학을 졸업했다는 것은 저도 조기 졸업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음악무용대학에는 뭐 7살짜리 아코디언 잘한다, 기타가 뭐 15살짜리 잘 친다면 그 대학에 입학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기 졸업하고 조기 입학하고 그렇기 때문에 천재들만, 영재들만 모이고 아마 이설주 씨도 가수로서 그 대학을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일찍 들어가서 일찍 나오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 계속 그 예술인으로서 활동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현성월 씨 역시 피아노도 잘 치고 노래도 잘하고 다른 악기도 아마 몇 가지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평양 공연을 북한에서 USB로 다 보고 있다는 소식. 이거 이외에도 USB를 통해서 우리 드라마와 가요들이 많이 유통되고 있다는 것은 여러 번 저희가 말씀을 드렸죠.